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보죠. 자, 1, 3, 5, 7, 땡땡땡 이렇게 넘어가는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수열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표현. 자, 얘는 딱 봐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 보이죠? 그리고 일반항은 그냥 되게 쉽게 일반항은 AN은 2n-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써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연역적 정의라고 불러줍니다. 연역적 정의. 그래서 그냥 일반항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일반항은 당연히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9는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면 얘가 99가 되는 n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주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 수열이 요 식만 봐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이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우리는 이미 등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표현되면 등차수열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느낌은 오겠지만 요 식만 봤을 때 얘가 등차수열이다 라는 느낌은 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 자체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찾아내기는 힘드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 방에 표현하지 않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그 다음에 A1은 1 이렇게 준다면 얘는 이 수열을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처음 A1은 1이고 그 다음에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2씩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3이고 그 다음은 5고 그 다음은 7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2씩 더해지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 자체의 규칙을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항들 사이의 관계식, 얘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 자,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항들 사이의 관계식과 하나의 항을 줘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줍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줍니다. 자, 물론 귀납적 정의는 이 수열 규칙 자체에 집중하는 거라서 이식 커지는 수열이구나 라고 쉽게 발견할 수 있긴 한데 귀납적 정의가 불편한 점은 이거죠.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A1에서 출발해서 계속 2씩 더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항을 이용해서 뒷항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항을 찾기는 좀 불편하다는 점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연역적 정의는 어떤 항을 구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것. 귀납적 정의는 항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 대신 연역적 정의는 이 수열의 규칙이 무엇인가를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들다는 거고, 귀납적 정의는 그 규칙이 점화식 안에 녹아져 있다. 이 정도의 특징이 있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연역적 정의로 문제를 풀어왔고 귀납적 정의도 있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연역적 정의를 구한다라는 게 점화식 문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했지만 요즘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요. 되게 축소됐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점화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점화식은 어떻게 있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예를 몇 개 들어보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 자,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D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써있죠, 그죠? 얘는 뭐냐면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한다. 당연히 등차 수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2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앞항 가운데 항이 양쪽 두 개의 합과 같다.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의 합과 같다. 등차 중항의 표현이죠. 따라서 요거 두 개는 둘 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이구나 를 표시하는 수열인 겁니다. 점화식인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R이다. AN 곱하기 R이다. 당연히 얘도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숫자를 곱하니까 등비수열이 꼴이겠죠. 그 다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 자, 사이에 있는 녀석의 제곱이 양쪽의 곱과 같으니까 얘도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을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그죠? 등비수열.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를 판단해서 바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 나머지들은 그냥 전부 다 나열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나열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열해서 푸는 겁니다. 쭉 나열해보면 규칙이 발견되고 그 규칙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1이 1이고,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2AN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5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수학적 정의인 거 보니까 요게 귀납적 정의인 거 보이나요? 귀납적 정의인 거 보이나요? 여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초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게 나와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5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5번째 항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A1이 1이죠,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A1에서 A2로 갈 때 2배 하고 1 더하면 됩니다. 2배 하고 1 더하면 몇이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도 2배 하고 1 더하면 됩니다.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렇게 되고 2배 하고 1 더하면 됩니다. 15가 되죠. 2배 하고 1 더하면 3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항 이렇게 3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 쌤, 얘가 5번째 항이 아니라 5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50번째 항을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요 점화식을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5번째 항까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점화식을 푸는 문제를 설명한다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자세히 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에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다음 자, A1이 1이고, A1이 1이고,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N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A11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11이면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11이면 하나씩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11 정도,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바로 찾는 게 힘들면 그냥 풀어서, 그러니까 요걸 쭉 적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A2, A1은 1이니까 A2부터 계산하면 A2는 A1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A2. 그럼 A3를 구해보죠. A3는 A2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되냐면 A3 더하기 3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쭉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게 A의 11은 얘가 11이 되면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10 더하기 3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놀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나요? 그렇죠. 요거 그냥 변변 더해버리면 됩니다. 요거 통째로 더해버리면 됩니다. 쭉 다 더해버리면 다른 쪽에 있는 요것들은 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서는 이것만 남죠. 이게 A11이 남습니다. A11. 그럼 요로 주르륵 다 사라지고 A1만 남고요. A1만 남고 여기는 3 묶어내고 1부터 10까지가 남죠. 끝입니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A11은 A1이 몇이었나요? 1이었죠. 1 더하기 3 곱하기 55죠. 그죠? 이렇게 풀게 되면 A1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형태는 주르륵 나열해 놓고 변변 더하는 테크닉,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구하면 되는 건데 이런 테크닉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요거 지우고 A11은 뭐 구하세요라는 문제 이렇게 쓰는 거고, 하나 더. 자, A1이 3이고 A의 n 플러스 1이 3의 n 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로그 3의 A10은 뭔가요?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식을 살펴보면, 자, AN 플러스 1에서 이제 AN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곱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수열이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고, 얘를 풀기 위해서는 쭉 다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할게요. 나열하겠습니다. 자, 요거 n에 2를 대입하면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n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이렇게 되죠. A2.
자, 또 이번에는 3을 대입하면 A4는 3의 세제곱 곱하기 A3가 되고 쭉 해서 제일 마지막 A10이 필요하니까 N의 9를 대입하면 A10은 3의 9제곱 곱하기 A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변변 다 곱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곱하면, 자, 요걸 다 곱하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가서 A10까지 곱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곱해서 3의 9제곱까지 곱하고 A1, A2 가서 A9제곱까지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A2부터 A9까지, 여기 A2부터 A9까지가 다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건 좌변은 A10이 남고요. A10이 남고 여기는 3의 1제곱부터 3의 9제곱까지 곱하면 되니까 3의 1부터 9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 이렇게 남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얘는 3의 45제곱이 되는 거고 1부터 10까지의 합은 A1은 3이었으니까 3 따라서 3의 46제곱이 되는 겁니다. A10이 3의 46제곱이에요. 따라서 끝났죠. 여기 로그 3의 46제곱이니까 답은 뭐다? 46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귀납적 정의 두 개를 알려줬습니다. 자,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을 더하는 문제는 변변 대입해서 한 번 변변 더하면 된다는 테크닉. 그 다음에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을 곱하는 문제는 변변 대입해 놓고 다 곱하면 된다. 이런 테크닉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수열의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도 잘 이해하시고 써먹으세요. 그럼 됩니다.